발표 내용에 홀리다 보니까 벌써 제 차례가 됐네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한국핵융합에너지연구원의 송종석입니다. 이런 자리를 마련해 주신 이제 성진 박사님과 관계자분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리고요. 제가 발표드릴 내용은 적정 기술로서 플라즈마 기술의 활용 제한, 즉 대기질소 비료와 농축산 폐기물의 저하나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플라즈마 기술은 이제 다방면에서 사용이 되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 이제 저는 비료 공정 측면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비료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궁금하실 텐데요. 1900년대 초 하버와 보슈라는 두 명의 발명자가 획기적인 방법을 통해서 아모니아를 대량 합성하게 됩니다. 이 방법은 이제 굉장히 현재까지도 애용되고 있는 방법인데요. 원리는 간단합니다. 이제 천연가스로부터 추출한 수소에 이제 대기 중의 질소를 반응시켜서 아모니아를 합성하게 되는데요. 이때 고온과 고압의 조건에서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전문적인 기술과 이제 인력을 갖춘 기업만이 생산이 가능한데요. 또한 이제 천연가스나 석탄을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이제 천연가스나 석탄이 풍부한 국가에서 주로 생산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무엇이 문제가 될까요? 지난해뿐만 아니라 천연가스가 이제 굉장히 가격이 폭등한 적이 있는데 그로 인해서 비료 가격이 상승한 적이 있었고요. 심지어 이제 비료 수출이 중단된 적이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천연가스나 석탄 그리고 비료는 이제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인데요. 문제는 이겁니다. 이제 천연가스가 가격이 상승하면 이제 비료 공급에 위기가 올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심지어 이제 다른 이제 비료 원자재도 이제 일부 국가에 편중이 돼서 이제 공급에 차질이 발생할 수 있는데요. 우크라이나나 이제 러시아와 인접한 국가의 경우에는 의존율이 무려 50% 이상이 됩니다. 그리고 심지어 이제 대부분의 국가, 뭐 70여 개국이 될 텐데요. 그런 국가에서도 10% 이상의 이제 의존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이제 국가 간에 분쟁이 생기면 이제 대륙을 지나 바다 건너 이렇게 운송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언제든 이런 비료 수급에 위기가 올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러한 상황에서 이제 비료 자급화의 방안으로 플라즈마 기술을 소개하고 싶은데요. 이러한 기술은 이제 비료 공급이 원활하지 않는 지역이나 국가에 충분히 사용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먼저 대기질소 비료화 기술인데요. 혹시 이런 말을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번개가 많이 치는 해에는 농사가 풍년이 든다는 말인데요. 이 말인즉슨 번개가 많이 치게 되면 이제 공기 중의 질소가 이온화되게 되는데 이것이 이제 빗물 속에 녹아들게 되고 땅 속에 스며들게 되면 이제 천연 질소 비료 효과를 나타내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자연 현상을 이용해서 저희는 손쉽게 생산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하고 있는데요. 이제 투입 원료로서 이제 물과 공기 그리고 전기만 있으면 언제 어디서든 생산이 가능하고요. 이제 수십 ppm에서 이제 수 %까지 이제 현장에서 제조가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개발한 장치를 통해서 여러 작물에 그리고 여러 경우에 이제 시험을 진행을 했고요. 결과적으로 이제 작물의 생육과 기능성 물질이 증진되는 것을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스마트팜이 활성화되면서 이제 식물 공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이제 플라즈마 기술을 개발을 했는데요. 이제 현장에서 이제 질소 비료를 만들고 이것을 공급할 수 있는 장치입니다. 이제 고부가 가치 작물로 이제 새싹 인삼이나 고추냉이를 대상으로 실험을 진행을 했고 마찬가지로 이제 생육과 이제 기능성 물질이 증진되는 것을 확인을 했습니다. 원리를 설명을 드리면요. 그림을 보시면 이제 왼쪽 하단에서 이제 대기 방전을 통해서 이제 질산염이 풍부한 이제 물을 만들게 되고요. 이것을 이제 상단에 이동을 시켜서 식물체 분사를 하는 원리입니다. 앞서 설명드린 대로 이제 식물에 따라서 질소 요구량이 다르기 때문에 식물에 맞춰서 이제 장치와 장치 매뉴얼을 이제 저희가 열심히 개발하고 있습니다. 현재 개발 실적을 말씀드리면요.
장치를 가동을 해서 16시간 이내로 가동을 해서 5% 이상의 이제 질산 용액을 만들 수 있는데요. 이 정도의 농도는 희석을 하게 되면 200평 규모의 온실 한 동을 양액을 공급할 수 있는 수준이고요. 그리고 이제 농업용 전기나 이제 산업용 전기를 사용하게 되면 경제적으로도 이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장치를 통해서 만든 물을 이제 상추에 적용을 해서 실험을 진행했고, 마찬가지로 이제 생육 증진이 되는 것을 확인을 했습니다. 이렇게 이제 질소 비료화 기술을 이용하게 되면요, 현장에서 질산염을 손쉽게 제조 공급할 수 있기 때문에 기존 기술이라고 말씀을 드리면 이제 특수 생산 시설에서 생산과 수송 저장을 하게 되는데, 이런 것들을 이제 현장에서 바로 할 수 있기 때문에 충분히 보완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저희는 이제 이 기술을 활용을 해서 다양한 재배 환경에 이제 적용하고 있고, 기존의 이제 장기 보관에 취약한 이제 질소질 비료를 대체할 수 있는 그런 연구 개발을 지금까지도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런 기술은 이제 사실 국내에는 사실 워낙 비료 시장이 값싸기도 하고 손쉽게 구할 수 있기 때문에 이 기술이 이제 사실은 이제 요즘 스마트팜이 진행이 되면서 좀 곽광을 받고 있는 상황이고, 제가 생각하는 이 기술은 해외 시장이 더 맞다고 생각이 듭니다. 다음은 이제 플라즈마 기술은 또 이제 농축산 폐기물의 비료화에도 충분히 사용이 가능합니다. 플라즈마는 이제 라디칼이 풍부한 물질의 상태를 말하는데요. 이제 탄화수소체 연료를 열원으로 사용하는 이제 산업에 충분히 사용할 수 있고요. 이러한 이유는 이제 기존 버너 대비 이제 높은 열을 발산하기 때문에 이제 연료 소비량을 충분히 줄일 수 있고요. 저희가 실제 적용한 사례를 말씀을 드리면요. 여기 이제 그림을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기존 버너 대비에 플라즈마 기술을 적용하게 되면 높은 온도를 발산하게 되고, 이렇기 때문에 동일한 재료를 건조시킬 때 적은 연료를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이뿐만 아니라 이제 배출가스를 재순환시켜서 연료로 쓰기 때문에 배출되는 가스량도 줄일 수 있고요. 그리고 안정적으로 이제 수분을 제거를 해서 건조시킬 수 있습니다. 게다가 이제 이렇게 건조된 부산물은 이제 질소, 인산, 가리 이런 것들을 함유하고 있기 때문에 비료서 사용해도 무방할 정도로 잘 건조가 됩니다. 그리고 여기 자리에 함께해 주신 신동욱 박사님께서 2020년도에 이제 지역 현안 문제 해결 사업을 성공적으로 완수를 하셨는데요. 그 당시에 이제 지자체와 이제 지역 주민에게 큰 호평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개발된 장치는 꽤 경제적으로도 유익했고요. 이렇게 플라즈마 기술을 활용한 이런 자원화 기술은 소규모로 충분히 제작이 가능하고, 이제 마을 부지에 사용을 한다고 하면 지역 주민 입장에서도 이제 농가 소득을 창출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기존에 매립됐던 폐기물을 자원화하기 때문에 환경 오염을 줄일 수 있고요. 그리고 최근에 이제 탄소 중립이 이슈화되고 있는데, 이런 농축산 폐기물을 바이오차로 전환시키게 되면 탄소를 격리시키는 효과 때문에 온실가스 감축에도 일조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제 이런 기술을 활용할 수 있다고 하면 이제 비료 자급화에도 충분히 활용할 수 있고요. 앞서 설명드린 두 기술은 국내에서 이제 기술 상용화 연구를 진행을 하고 있고요.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이제 충분히 매력적인 기술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기술을 이제 일부 국가에 가정을 해서 이제 시장 경제성을 좀 확인을 해봤는데요. 일단은 저희가 가정하는 이제 나라는 인도네시아입니다. 인도네시아는 섬나라입니다. 대략 17,000개의 섬으로 이루어진 국가이고요. 대규모 플랜테이션이 이루어지는 국가입니다. 특히 이제 오일팜이 그런데요.
오일팜은 비료의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헥타르당 1톤의 비료가 사용이 됩니다. 근데 비료를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굉장히 크고 무겁습니다. 그래서 화물로 운송이 되다 보니까 현지 조달에도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현지에 진출한 한국 기업을 설명을 드리겠는데요. 이제 그들이 보유한 면적이 10만 헥타르 정도인데 상상이 안 가시죠? 그래서 제가 여의도 면적으로 환산을 해봤습니다. 여의도 면적이 840 헥타르 정도 되는데 대략 120배 정도 되고요. 그 면적의 비료를 사용한다고 하면 어마어마한 양이죠. 그래서 이런 이제 조림 비용이 굉장히 많이 드는데 그 중에 이제 60% 이상이 이제 비료 구입비에 사용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기술이 이제 이런 한국 기업에 지원이 된다고 하면 이제 한국 기업의 애로사항에도 충분히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한국 기업이 이제 배출하는 폐기물 양이 또한 많습니다. 연간 200만 톤 가량이 되는데요. 이게 너무 많다 보니까 그냥 방치되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가장 손쉬운 방법이 이런 폐기물을 자원할 수 있는 기술이라고 보고 있는데요. 앞서 설명드린 대로 이거를 이제 잘 건조시키면 비료나 이제 사료로서 충분히 활용 가능하고요. 최근 기사를 제가 살펴봤는데요. 인도네시아에 이제 국내 비료 회사가 진출했다는 내용인데 최근에 이제 100톤의 비료를 수출했고 향후 이제 1000톤 가까이 수출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국내 비료 시장을 설명을 드리면 비료 유통이 1월부터 7월까지 집중적으로 이루어지는데 나머지 기간은 이제 창고에 보관이 되고 그렇게 이제 보관이 되는데 이렇게 보관되는 비료를 이제 해외 수출한다고 하는 것인데 제가 생각을 해봤는데 이렇게 재고 떨이를 할 게 아니라 국내 비료 회사가 이렇게 현지에 진출을 해서 생산과 유통을 함께 할 수 있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에 이제 플라즈마 기술이 함께 하면 더욱 좋겠고요. 앞서 설명드린 대로 이제 기술의 장점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요. 기술이 우리나라가 아닌 해외에서 이제 활용 확산되는 것은 이제 생각보다 쉽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제 국내 기술을 현지에 맞게 최적화시키는 것은 이제 더더욱 말할 것도 없고요. 그래서 기술 외적으로도 굉장히 고려할 사항이 많은데 이제 여기 계신 이제 패널 분께서 귀중한 의견이나 지혜를 모아주시면 향후 행보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저희 연구소를 소개를 드리면요. 플라즈마 기술연구소는 한국핵융합에너지연구원 산하의 연구소로서요. 플라즈마 기술을 사회 문제 해결에 사용할 수 있게 다양한 기술 연구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관련 연구자로 홍영철 박사님과 신동훈 박사님 그리고 정성경 선임 기술원님이 함께 해주시고요. 저희는 앞으로도 좋은 기술을 개발하려고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네, 발표를 여기까지 진행하겠습니다.